2024년 6월 11일입니다. 약간 소리가 울리죠? 아마도 여기가 이제 흡음판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저도 이제 조용조용히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른 그 가구나 아니면 책상 같은 게 들어오면은 그 역할을 대신해 주겠죠. 차차차차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정편이랑 이제 편파 TV, 착한 TV인가요? 그거 하고 오랜만에 잠을 좀 편히 잤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수상한 메일함 녹음하러 가기 전에 시간을 내서 합니다. 아직 이 카메라를 이제 마이크를 찾으려고 했더니 마이크는 찾았는데 카메라가 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썼던 휴대폰을 다 했더니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다 그냥 어차피 공장 초기화 해버렸고 오랫동안 미뤘던 숙제를 해버리고 했습니다. 웹캠 하나 구입해갖고 웹캠으로 하면 되겠죠. 그건 뭐 그렇게 하면 되고 네, 설명은 다 드렸을 겁니다. 요거는 경향신문 2012년 9월 1일자 4살 말한다 기사. 요거는 이제 2020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입법하려고 했던 검시관 제도, 부검입법 제정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 근데 그 얘기가 좀 이따 나올 겁니다. 부검입법이 왜 제정이 돼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 지금 증거보관법, 부검입법, 시체공시서법 3개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마침 또 이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가서 토론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김희수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국가수에 있는 사람도 왔고, 그 김장한 교수라고 울산대 의대 법의관 교수도 있고요. 또 이제 다른 여기 들러리로 총경 하나 검사 하나 왔는데 걔네들은 이제 국회의원이 하니까 한번 따라오는 그런, 걔네들은 관심이 없죠. 그럼 계속 이렇게 놓고 마이크 대용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까 그러고 여기 과학수연구소 이건 우리 실버 버튼 설명을 드렸고, 요거 수상한 메일함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어제 사실은 편집장하고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 중에 상당히 했던 내용과 하려고 했던 내용 중에 제가 이제 편파 토론, 편파 TV 그 방송할 때 아이템을 한 어떨 땐 3-4개, 어떨 땐 10개 넘게도 보내서 우리 편집장님한테 선택하라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주목했던 거는 아무래도 어제 얘기했던 형사 동경이라고 하는 수사관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앱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수첩 블로그를 통해 자료를 공유하고 수사 기법도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왜 이 경사 1개인 강동우라고 하는 화성 동탄경찰서의 여성 청소년 수사팀장이라고 하는 1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느냐. 중요한 거는 이건 경찰청 수사국에서 해야 되는 거를 왜 1개인이 이렇게 하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을 경찰청이나 서울경찰청이나 경기 남부경찰청 이런 애들은 이게
지들이 해야 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쪽팔린지도 모르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좀 수사 자료의 객관화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엄정하고 객관적인 분석, 이것이 사적 부재,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고 공정한 수사 기법에 수사관의 어떤 능력 향상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점이 있다. 물론 기득권자들한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그것으로서 권력을 가졌던 사건을 이제 정치적인 어떤 걸로 만들어서 권력을 갖고 힘을 가졌던 자들, 군부 독재에 기대 갖고 이 권력을 가졌던 검사들, 고위 경찰들, 판사들 이런 자들한테는 위협이 되겠지만은 일반 시민이랑 정의를 추구하는 경찰, 검찰, 판사, 그러니까 소수지만 그런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지형이다. 그 길로 가는 올바른 길이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사 동경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같이 하려고 했던 게 한국형 진술 분석 기법, 경향신문 사회면에 나온 겁니다. 이제 경향신문 사회면에 한국형 말과 감정 속 숨은 진실 찾아라. 한국형 분석 기법 개발한 최규환 프로파일러.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최규환이가 이제 저랑 같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죠? 범죄 분석 1기로 들어와서 이 1기랑 같이 훈련 받다가 다시 2기들이랑 같이 훈련을 받고 같이 배치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독특한 지위가 있죠. 1기들하고 같이 입경을 했지만 실제로 일은 1, 2기랑 같이 하고 개인적으로 2기들이랑도 훨씬 더 친하고 1기들은 16명, 그러니까 저 빼고 15명, 16, 14이었는데 저쪽으로 가니까 15, 15이 된 거죠. 2기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애, 남자 중에 제일 어린애였습니다. 최규환이라는 애가 충남경찰청에 지금 프로파일러로 있고 있었는데 얘가 당시엔 되게 어려갖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수정 교수 석사 거기서 이렇게 뭘 들어갔었나? 재학 중이었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 어린애가 참 많이 배우려고 한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사실 처음에 사실 20대 중반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와서 바로 뭐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귀엽기도 하고 뭐 제가 가장 나이가 많았고 뭐 저랑 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전남경찰청에 있었던 프로파일러인데 그 사람이 저랑 나이가 똑같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뭐라고 하나 귀엽게 봐줬던 애 중에 하나인데 충남 쪽으로 가서 나름 여러 일도 했고 이 여우고개 사건 이것도 프로파일링을 한 걸로 법정에 제출된 것도 있고 상당히 그게 언론에 많이 났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거 하게 된 건 최규환이를 광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지금 이제 다시 뭐 학위 논문도 쓰고 막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제가 이게 이 한국형 진술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시겠죠. 아니 그러면 소위 방송에서 나오는 프로파일러들이라든가 아니면 여태까지 프로파일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형 진술 분석 기법이 아니라 여태까지 한 건 뭐냐? 라고 역으로 질문을 하시겠죠. 그래야 맞는 거죠. 무슨 부장검사 하나가 이제 이 범죄 분석 프로파일러가 도입되기 전에 자기도 이제 진술 분석이라는 것을 공부해갖고 책으로 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그런 것을 엄두를 못 낼 때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 거죠. 그 검사는. 그래서 부장검사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퇴임 변호사 개업을 했는지. 그러니까 2005년도 6년도 범죄 분석 요원들이 이제 채용이 되고 일을 시작할 때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맨 땅에 헤딩이었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야 이게 처참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서울청에 저랑 이제 그 여자애 하나가 있는데, 여자애 좀 개인 신상은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이대에서도 공부하고 꽤 공부한 애인데, 이제 근데 이제 저 일기들이 이미 1년 전에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걔네들한테도 물어봐도 실제로 뭐 맨땅에 헤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뭘 하려고 했었냐면은 이제 경찰학교에서도 우리끼리 공부하자 해서 원서 사다가 번역해서 공부하고, 제가 뭐 그 결과가 이제 CCM이고 다른 뭐 크라임 리컨스트럭션이라는, 그러니까 다양한 원서를 번역해서 공부하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그때는 있었고, 그래도 이제 못했던 부분들은 알아서 그냥 했지만 실제로 일기 이기들 그때쯤 맨땅에서 헤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3기 중에 하나는 제주도로 간 애는 지금 뭐 어디 경상도 어디 쪽에 그 교수가 됐는데 유학 갔다가, 걔는 이제 말 그대로 자살 관련된 사례를 연구해 갖고 이제 그걸로 이제 뭐 책도 내고 그랬습니다. 뭐 이제 갔다가 다시 와서 심리학 교수가 됐는데,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맨 땅에서 헤딩을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했던 게 그겁니다. 그러지 말고 면담만 열심히 하자. 사례만 해도, 사례만 축적해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례, 그러니까 강간범들, 살인범들 뭐 면담하고 그 녹화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죽은 애가 하나 있는데, 걔가 강간범만 400예를 사례를 이렇게 면담한 기록,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당하게 객관적으로 분석되고 이 연구되는 자료로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심하죠. 다른 애들도 저 같은 연쇄 방화범으로 면담을 하고 쫓아낸, 그래서 제가 연쇄 방화 쪽은 그래도 좀 자신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쇄살인범은 사실은 사례가 많지 않지만 실제로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는 워낙 엉망진창으로 뭐 유영철, 영남고 엉망진창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저는 이제 강훈순 사건 있을 때는 그 일선 서해 나가서 그 다음에 다른 걸 했지만은,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짜 2000년대 중반 시작할 때 엉망진창이었다. 연쇄강간범도 그때 김근식이부터 시작해서 박병화 이런 애들 그때 막 잡히고 그래도 전혀 분석도 안 되고 면담도 안 돼 갖고, 이게 진짜 연쇄강간범이 뭐라는 놈들인지 몰라 갖고 허부적거리고 그러다가 지금 보세요. 걔네들 집 나와서 또 똑같은 짓 저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쨌든 그런 어떤 밑바닥에서의 땅 헤엄치고 이제 막 만약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그럼 그 중간에라도 뭔가 교본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매뉴얼이 이런 거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어거지로 막 해서 한 게 이제 소위 서울경찰청 프로파일러 팀 애들이 나온 한국형 프로파일러 기법에 대한 그 책, 노란 책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것도 욕을 엄청 많이 먹습니다. 이게 무슨 프로파일링이냐. 그냥 면담한 거 기존에 분석해 놓은 거 그냥 올려놓은 거지. 이게 무슨 틀도 없고 엉망이다. 그러니까 개판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럼 각각의 그런 PCR 테스트에 대한 전문성이 있느냐. 그것도 좀 해야 되는 거고. 진술분석 기법은 면담 내용, 인터로게이션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현장 CR 같은 건 어떻게 하느냐. CCM은 어떻게 접목할 거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게 어떤 매뉴얼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각계 전투가 된 겁니다. 그나마 이제 박근혜 정권 넘어서면서도 그때는 이제 완전히 그 프로파일링 자체가 해체가 돼버린, 박살이 나면서.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어떤 애는 최면으로, 누군지 아시겠죠? 최면으로 해서 또 전문성을 가지고 한 애도 있고, 또 어떤 애는 이 거짓말 탐지기로 아직 넘어간 애들도 있고, 그냥 어떤 애는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일반 경찰이 된 애도 있고, 뭐 이런. 근데 최규환이는 좀 달랐습니다. 최규환이는 꾸준히 그런 분석을 해왔어요. 그래서 한국형 진술분석기법이라는 것을 작년에 뭐 K-스캠이라는 학술대회도 발표했는데, 문제는 이런 어떤 사례가 있는데 굉장히 당혹하시죠. 프로파일 2007년, 뭐 6년
5년, 6년, 7년도 했는데 지금이 2024년인데 그럼 18년, 16년이라고 치죠? 15년, 16년 동안 결국은 이거 하나냐? 이제 황당하죠. 그죠? 이제서야 이제 말하자면 프로파일러가 진술 분석 기법의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냐?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경향신문에 이 기사를 쓴 전현진이라는 기자는 이게 이렇게 이런 걸 개발했다고 하는데 질문을 해야죠.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진술 분석이란 건 뭡니까? 지금 뭐 대검찰청의 진술 분석관들이 하는 그 기법은 뭡니까? 그러고 뭐 다른 건 뭡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도 없이 외국의 서적 그런 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어디 보시면 가시면 어느 스모킹 같은 나온 진술 분석가라는 애들 나오잖아요. 걔네들이 그럼 어디서 그걸 뭘 배웠습니까? 대학원에서 슈퍼비전도 없이 배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규환이 같은 애들은 이걸 자기가 논문으로 내놓고 이거를 이제 다른 프로파일러들한테도 이 부분을 여기에 지금 국내 진술 분석가들은 세계적으로 통용된 여러 분석 기법을 활용해왔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문제죠. 어떤 특화되거나 하는 한계가 있었다. 즉 불분명한 기준으로 진술 분석이 이루어져 갖고 사실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규환이는 K-스캠이라고 하는 걸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거고, 문제는 얘는 이렇게 하지만 이런 거죠. 야, 네가 그렇게 한 게 이게 맞아? 이게 어떤 그 기준이 뭐야? 표준화가 된 거야? 아니죠. 이거는 최규환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 최규환이도 다른 어떤 프로파일러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한,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자기가 만든 거를 가지고 기존의 어떤 진술 분석한 사건들을 분석해 갖고 실제로 검증을 2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혼자, 내가 지금 왜 이걸 혼자 해? 아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아니라 이거를 또 왜 판결을 가지고 해? 경찰 수사 기록을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 재판 기록을 비교, 세 거를 기준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진술 분석과 수사 결과와 그거를 유죄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이게 모두 이거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유죄 판결은 법률가들의 판단이죠. 그러니까 이 범죄 자체의 판단으로 진술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최규환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최규환이는 이런 거예요. 최규환 경위는 연구 내용을 동료 프로파일러들한테 알리고 함께 K-스캠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다른 프로파일러들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충남청 관할에서 있었던 자기가 했던 사건들 진술 분석을 가지고 그것을 추적해서 이제 판사들의 판결을 봐라, 내가 한 게 보니까 유죄 받았지 않냐 라는 방식의 일종의 자가 검증을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수공업적이고 얼마나 뭐라고 하나, 그냥 기어간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전국에 있는 프로파일러들한테 당신들 사건을 진술 분석해서 그것을 교차 검증을 해갖고 그걸 가지고 뭐 하든 아니면 이걸 가지고 다른 어떤 수사기관이든 외국의 수사기관 여기라든 이렇게 좀 흔히 말하는 효율적으로 이 경찰청 차원에서 뭘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근데 경찰청 애들은 관심도 없는 거고 소위 말하는 수사 역량 필요 없고 혼자 이렇게 맨땅에 해는 거고 다른 프로파일러들도 사실은 관심이 없고 그냥 다른 프로파일러들의 경험 의견을 들어갖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 기사 자체는 최규환이가 고생했다 진짜 이렇게 하는 것도 대단하지. 근데 지금 거의 18년 15년 동안 했는데 결국 이거밖에 안 되냐.
라고 하는 비판도 있고, 방법이 왜 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기준으로 보면 한심합니다. 그런데 그 한심한 것도 이거밖에 안 됐다고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더 한심하죠. 그러니까 이걸 참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시는 소위 말하는 어떤 무슨 뭐 TV에 나온 프로파일러들이나 어디 나오는 이런 방송 재연 프로에 나오는 그런 범죄 전문가들이 하는 진술 분석은 뭡니까? 그냥 거짓말들입니다. 쉽게 뇌피셜들입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면 좀 심한 얘기죠. 뇌피셜들입니다. 그냥 결론을 보고 지가 거기에 띄어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파일링이 욕을 처먹는 겁니다. 표준화되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고 그냥 지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걸 보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은혜 사건에서 이런 어떤 가스라이팅 부분에서 진술 분석이 돼야 되는데 표준화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정 안 된 거 아닙니까? 이게 한심하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왜 나오고 이게 어떻게 중요하고 어떤 맥락인지를 설명할 기자도 없고 전문가들도 없고 그냥 야 최규환이 열심히 했다 정도입니다. 근데 15년 동안 이거 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거라도 한 거지 뭐. 아니 반대로 이거밖에 못했어? 저는 뭘 했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CCM을 번역하면서 프로파일링의 표준화를 위해서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 개인이 하면 안 되죠. 누가 해야 됩니까? 경찰청에서 해야 되고 이 한국형 진술분석도 경찰청이 해야 되고 아까 더 기본적인 것은 아까 형사 동경 같은 그런 사건 자료의 비교 분석은 경찰청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다 개인이 합니다. 그럼 경찰청은 뭐 하겠냐? 놀고 처먹고 있는 거죠. 그 많은 예산들 다 그냥 한심하다는 겁니다. 제가 왜 욕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냥 개인이 그냥 흔히 말하는 그냥 개인 혼자. 저는 민간인이, 최규환이는 지 개인 프로야구. 아까 그 강동호 형사는 또 개인이 앱 만들어서 그냥 이거 보면 한심하죠. 그런데도 이제 그런 겁니다. 무슨 대한민국 수사관에 뭐 마스터 수사관에 뭐 그 자격 검증하고 또 놀고 있네. 그 자격 검증에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의 마스터 뭐 전문수사 이런 애들은 그런 이름은 있는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뇌피셜로 넌 전문수사관 너는 뭐 저기 스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도의 작업이 필요한데 이 한심한 인간들아. 제가 욕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떻게 이런 거를 개인이 하도록 하니? 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해야지. 예? 이런 사람들이 최규환이 같은 애들이 노력하면서 쌓이는 거고 아까 강동호 형사 같은 그런 팀장들이 노력해서 싸우고 하는 거죠. 제발 시비나 걸지 말고 제발 뭐라고 하나 이 야지나 주지 말고 야지나만 쓰지 말고 제발 뭐라고 하나 이렇게 좌절시키지만 말고 근데 대부분 이제 좌절시킵니다. 그거 해서 뭐해? 어차피 뭐 할까? 그래 너 승진하라고 그러는구나. 그 핀잔 주고 그걸 야지입니다. 핀잔 주고 경험해봐서 알고 참 한심합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면 이제 가짜 거짓말 뇌피셜로 막 뭐가 있는 것처럼 막 떠들어대고 막 방송에 나와서 지가 뭐 대단한 것처럼 하고 있는데 내용 보면 껍데기밖에 없는 인간들 한심한 인간들. 제가 이 어떤 사건을 가지고 재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유명한 프로그램들 여러 있습니다. 이 수사연구지에 그 팀이나 그 형사들이 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그런 겁니다. 보시면 있죠? 가수팀이건 형사팀이건. 문제는 이게 객관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사팀에 그냥 수사한 내용이에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수사해갖고 기소해갖고 재판을 했는데 무죄가 나왔네? 일부 무죄가 나왔네? 그럼 그 수사는 제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재형 프로그램에서 범죄 재형 프로그램에서
그런 당사자, 형사 당사자나 수사한 애들을 데려다가 놓고 그걸 떠들게 하면은 반밖에 맞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 맞아? 조금 다르게 해갖고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어? 아니면 저게 잘못된 거, 범인은 어떻게든 잡았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것도 과정이 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 좀 잠깐 멈췄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